자, 우리가 실무 문제고요. 실무 문제 109회 전산세무 2급입니다. 자, 실무 그냥 일반 전표서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월 22일이고요. 1월 22일 제품을 판매하기로 뭐 했대요? 계약했대요. 그냥 끝났죠. 맞나요? 그리고 20%를 당좌 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28에 16, 160만 원 들어왔나요? 네. 자, 그럼 프로그램에 일반 전표 들어가셔서 일반 전표에 자 1월 22일 날 우리는 차변에 당좌 예금이 들어왔죠? 얼마가요? 160. 그리고 대변에 선수금인가요? 한강물산? 당연히 거래처 표기해 주셔야 되겠죠? 거래처 표기 안 하시면 틀리는 문제예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3월 25일 날 거래고요. 동방불패의 뭐로?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1,300만 원 회수가 불가능해졌다 그랬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뭐 했다? 대손 처리했다. 충당금 잔액은 400만 원이 있었고요. 대손 세액 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라 그랬나요? 네. 맞죠? 그러면 부가세는 신경 쓰지 말아라. 그쵸? 그럼 일단 회수가 불가능하게 됐으니까 외상 매출금 어디로 가야 돼요? 대변으로 03월 25일 날 대변에 일단 외상 매출금 동방 1,300만 원이 없어져야죠. 그런데 우리는 차변에 109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대요? 400.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는 대손 상각비가 900만 원 써주시면 되겠죠? 네, 이건 뭐 회계 1급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월 30일이고요. 승용차 엔진 교체 후 770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했나요? 네. 그리고 현금 영수증 수령했는데 이렇게 볼게요. 현금 영수증을 수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승용차 5인승 2000cc이기 때문에 불공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반 전표로 온 거예요. 메인 매출 전표가 아니라. 이해가 되셨죠? 네. 불공은 세금 계산서가 전제일 때만 메인 매출 전표에 불공이라고 쓰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무슨 적 지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맞죠? 그러니까 자, 우리는 06월 30일 날 차변에 뭐가 생겨야 돼요? 차량 운반구 770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 나가면 되죠. 이해가 되셨죠? 얘가 수익적 지출이면 차량 유지비. 맞죠? 수선비 쓰시면 안 돼요. 자동차 수리비는. 아시겠죠? 그래서 차량 유지비가 돼야 되고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에 해당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 7월 25일 날 이사회에서 7월 12일에 결의했다 그랬죠? 맞나요?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날짜를 만나면 반드시 이 날짜의 전표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중간 배당금 1억 원, 현금 배당, 미지급 배당금에 대하여 소득세 15.4%를 원천 징수했다 그랬죠? 자, 그럼 원천 징수를 하면 우리는 얘 뭐라 해요? 에이? 예수금. 그쵸? 원천 징수를 하면 예수금이고 원천 징수를 당하면 선납세금. 나머지는 보통 예금. 그러면 15.4%니까 1,540만 원인가요? 네. 자, 일반 전표에 7월 12일 날을 먼저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얘가 대변에 있으니까 어디로 없어져요? 자변으로 25일 날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 1억 원. 그리고 대변에 예수금 원천징수 1,54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나머지는 보통 예금에서 지급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11월 5일 날 사채를 어떻게 했대요? 할증 발행했다 그랬죠? 사채는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부채.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는 거죠? 그쵸?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니까 사채는 무슨 변? 대변. 전액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라 그랬어요. 그쵸? 자, 그러면 11월 05일 날 일단 대변에 무조건 사채. 사채는 무조건 뭘로 적어라? 액면 1,0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가서 보통 예금 들어온 건 1,085만 원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대차 차익이 양수로 나왔으니까
대변에 사채 할 증발행 차금이 85만 원이 생기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요? 네. 자, 여기까지 일반 전표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메인 매출 전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7월 18일이고요. 취득가액 5,200이라 그랬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3,800만 원인 기계장치를 맞나요? 네, 기계장치를 로라 상사에 매각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랬나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공급가액과 세액이 1,100만 원이라고 보이시나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1,100만 원에 그 다음에 대금이 다 외상 미수금에 있네요. 그쵸? 외상 미수금에 있으니까 다 미수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죠? 요만큼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 가셔서 메인 매출 전표에 오늘 날짜는 7월 18일, 07월 18일 날 일단 세금계산서 발급했죠?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과세 매출입니다. 기계장치를 매각했고요. 그 다음 공급가액은 1,100만 원이라 했나요? 네, 거래처는 로라 상사. 전자인가요? 네, 분계는요? 무조건 혼합이에요. 그쵸? 5,200, 3,800. 그러면 대변의 기계장치는 5,200. 차변의 207 감가상각 누계액은 3,800. 맞죠? 그리고 차변에 미수금이 생겨야 되는데 미수금은 무조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산한. 맞죠? 1,210만 원만큼이 미수금이 돼요. 맞죠? 그러고 났더니 마이너스 300이 생겼네요. 맞나요? 네, 마이너스 300이 생겼으니까 우리는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시겠지요? 네,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업부에 필요한 비품을 우리가 소남으로부터 구입하고 법인 명의의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대요. 맞죠? 그럼 현금과세 매입이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법인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대표자 명의의 계좌에서 대금을 지급했나요? 네. 그런데 친절하게 뭘로 처리하래요? 가수금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리고 대표자라고 괜히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네. 네. 자, 그럼 금액은 66만 원이 되겠고요. 네. 맞죠? 네, 66만 원 금액은 여기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메인 매출 전표에 7월 30일. 그러면 우리는 현금과세 매입인가요? 네. 61번 비품을 구매를 했고요. 공급가액은 66만 원 써주시면 나누어지겠죠? 거래처는 소나무. 분계는 혼합. 원재료가 아니라 비품. 그리고 대변에 뭐로 쓰라고요? 가수금. 이해되셨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 거래처 대표자.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원래 가수금은 거래처를 원래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는 건데 지금처럼 대표이사가 명확하게 대표이사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회사 돈을 대표이사가 움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수금 가지급금의 대표는 무조건 거래처를 변경해 주셔야지 정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거래처 안 쓰시면 틀리는 문제예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31일인가요? 우리 이거 예정신고 누락분 해봤죠? 기억이 나셨나 모르겠네. 자, 8월 31일 날 예정신고 시 누락한 제조부의 자재창고 임차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종이세금계산서를 10월 31일에 세금계산서를 늦게 수취했네요. 그쵸? 맞나요? 그래서 자동 반영되도록 입력 설정하래요. 맞나요? 네, 공급가액은 150에 15만 원이 되겠고요. 그런가요? 네, 오미순 부동산인가요? 네, 오미순 부동산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날짜는 8월 31일입니다. 08월 31일 날 우리는 과세 매입인가요? 임차료. 공급가액은 얼마였죠? 150만 원. 이해되시죠? 네, 거래처는 오미순 부동산. 전자인가요? 아니에요. 맞죠? 종이라 했으니까 얘는 그냥 패스.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 분계는? 네. 3번 혼합. 원재료 아니라 우리 뭐라 해요? 임차료. 몇 번대? 500번대. 맞나요? 네. 왜냐면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제조부 자재창고 임차료라고. 맞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500번대 임차료 대금 지급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변에 미지급금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죠. 일단 여기에서 엔터를 쳐 주셔야 하고요. 아이고. 엔터를 쳐 주셔야 하고 다시 올라가서 이거 확정신고분에 반영하라 그랬죠. 맞나요? 확정신고분에 반영하려니까 여기에 있는 삼각형 눌러주시고 여기에 예정 누락분. 그러면 확정과세기간은 2023년 10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에 누락이라고 생겨요.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정말 중요한 건 여기에 단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설정하라 그랬죠. 맞나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간편집계 옆에 삼각형 눌러주시고 여기 있는 삼각형 눌러주셔서 우리가 여기서 예정 누락분을 반영을 해주시면 시작월을 쓰도록 돼 있어요. 여기에는 확정의 시작월. 확정은 10월 1일서부터 시작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날짜 체크해 주시면 여기에 누락이라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월 28일 날 원재료를 뭐 했대요? 수입. 인천세관하고 거래했나요? 네,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죠? 그냥 끝났죠? 2천만 원에 200만 원. 네, 그냥 여기까지만 가시면 그냥 끝. 날짜가 9월 28일. 그러면 우리는 수입인가요? 네, 원재료 공급가액은 2천만 원에 200. 인천세관. 전자고요. 분계는 혼합. 부가세에 대해서 대변에 보통 예금 빠져나가면 그냥 끝났죠. 수입은 부가세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하는 겁니다. 맞죠?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월 30일 영업부 추석 선물 거래처 추석 선물인가요? 우리 빨리 접대비 불공인가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받았으니까? 맞죠? 네, 불공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260에 26만원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네, 부천백화점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9월 30일 우리는 불공 선물 공급가액은 얼마였어요? 260만원. 거래처는 부천백화점. 전자인가요? 네, 접대비 관련이니까 4번. 불공사유 4번이에요. 그쵸? 네, 불공사유 4번이고 분계는 혼합. 우리 문제 보니까 현금 결제가 있네요. 그쵸? 네, 그러면 일단 813번 접대비인가요? 네,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50만원. 그리고 대변에 나머지는 보통 예금 지급했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문제상에서 여기에 50만원 현금 결제가 있었네요. 그쵸?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을 하라 그랬어요. 그쵸? 네. 맞나요? 네. 그럼 수출 실적 명세서는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빠른 날 환율. 맞죠?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거래는 선적일하고 환가일 중에 누가 빨라요? 환가일이 더 빠르죠? 그러면 1,300원 적용해 주시면 되겠네요. 맞죠? 두 번째는 선적일이 더 빠르죠? 선적일이 빠르니까 1,400원.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그러면 그냥 끝났죠? 네, 그냥 이것만 보고 우리가 수출 실적 명세서에 가셔서 네, 보고 그냥 그대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언제예요? 4월부터 6월. 그리고 수출 신고번 1113377100066X. 선적일자는 2023년 04월 15일 날. 맞죠? 통합코드는 US 달러. 그 다음에 환율은 1,300원, 외환은 8만 달러. 이해가 되셨나요? 네, 거래처는 FE 눌러서 BNG 네,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2224488100077
X. 선적일자는 2023년 05월 30일. 유로니까 EUR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환율은 1,400원. 유로는 52,000유로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FE 눌러서 PMP? 네, 하시면 되겠죠? 끝? 네, 여기까지 저장하셔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저장하고 나갔다가 여러분들이 다시 궁금해서 수출실적 명세서 들어가신다. 들어가실 때 4월에서 6월로 들어가면 저장한 데이터 불러오시겠습니까? 네. 예 하셔야지만 저장된 게 불러와지겠죠, 그쵸?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기 확정 신고 기간 4월에서 6월이라고 했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라 그랬나요? 네, 부가세 신고서. 다른 자료는 무시하라 그랬고요. 부속서류 작성 생략하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 너무 쉬웠죠? 그러지 않았나요? 네. 세금계산서 발급분, 신용카드 여러분들 그냥 교재 보면서 그냥 바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네. 04월에서 6월까지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첫 번째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이라고 그랬으니까 2억 원에 2천 맞죠? 신용카드는 3번인가요? 네, 3번에 4천에 400 부가세 포함이니까 신용장이라 그랬으니까 5번입니다. 맞죠? 4천만 원. 수출신고 6번에 500만 원. 이해되셨나요? 매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 10번에 1억 2천에 1200. 9인승 업무용 차량 3천만 원이라 그랬나요? 네. 그러면 고정자산 매입에 3천에 300. 이해되셨죠? 네. 9인승은 매입세 공제 가능해요? 네. 자, 그 다음에 법인 카드 수취분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쪽 14번인가요? 41번. 그러니까 14번에 41번.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 일반 매입이라 했으니까 1,000만 원에 1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이해되시죠? 예정신고 누락부는 12번입니다. 여기 위에 세금계산서인가요? 2천에 200. 가산세는? 없어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예정신고 시 미환급세액은 21번에다가 100만원 넣어주시면 되고, 전자신고 고려하지 않도록 한다 그랬죠? 끝났죠? 가산세가 없으니까, 그죠? 네. 최종 납부세액은 500만원이 나왔네요? 네. 여기까지 저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은 전자신고죠? 전자신고 1기 예정 1월부터 3월이라 그랬어요. 그쵸? 1월부터 3월에 전자신고 하시오 그랬습니다. 이거 그냥 공짜죠? 자, 비밀번호만 1234, 1234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전자신고 들어가셔서 1월부터 3월.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나요? 네. 그냥 바로 제작. 1234, 1234. 그리고 1234, 1234. 두 번 써주시면 되겠고요. 확인. 홈택스 바로가기 가면 이렇게 창이 하나가 뜨는데 얘는 그냥 닫기라 했어요. 그리고 찾아보기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C 드라이브로 갈 거고요. 제일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오늘 날짜에 이렇게 ENC 파일이 생기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열기. 그리고 제일 밑으로 스크롤 내리시고 형식 검증 1234, 1234. 확인. 결과 확인. 내용 검증. 결과 확인. 전자파일 제출을 순서대로 입력해 주시고 마지막에 전자파일 제출하기 확인. 그리고 닫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부가세 문제들을 다 풀어봤고요. 그 다음 결산자료 입력입니다. 결산자료 입력. 우리는 일반 전표 몇 월 며칠로 가요? 네,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12월 31일 날로. 자, 기말 재고조사 결과 자산으로 처리하였던. 그러면 자산으로 처리했다 그랬으니까 뭘로 처리했다는 얘기요? 소모, 품이라고 처리했다는 얘기죠? 맞나요?
소모품. 그럼 소모품이 무조건 무슨 변으로 간다? 대변으로 간다. 그럼 소모품은 무조건 무슨 액 분계해라? 사용액. 맞죠? 네. 왜요? 우리 비, 미, 자, 사 이렇게 외웠죠? 그쵸?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되어 있을 때 자산으로 처리되어 있으면 무조건 사용액을 폐계 처리해라. 그랬더니 장부가 25만 원이 사용됐다 그랬죠? 그러면 사용액이 얼마더라? 25만 원이더라. 끝났죠? 네, 그럼 일반 전표에 우리는 대변의 소모품 25만 원. 누가 썼대요? 네, 제주에서. 그러면 소모품비가 530 소모품비가 되겠죠? 그렇죠? 530 소모품비. 이해되시나요? 네. 자, 두 번째 문제. 재무상태표에 단기 차입금 중 계정 과목 이름이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래처가 누구라고요? 유성에 대한 외화 차입금 2,600만 원이 있었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2,600만 원에 대해서 차입 시의 환율. 그러니까 발생일 현재 환율이 1,300원이죠. 그럼 1,300으로 나눠 주시게 되면 2만 달러구나. 이해되셨죠? 그럼 2만 달러인데 얘가 이제 1,400원이 됐죠. 그러면 2,800만 원이 됐어요. 맞죠? 그러면 얼만큼 증가했다? 200만 원만큼이 증가했죠? 맞나요? 200만 원만큼. 자, 차입금이 증가했나요? 그러면 저는 득이에요, 실이에요? 외화 환산 손실이 발생하더라.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자, 그러면 차입금은 부채니까 원래 무슨 변? 예, 대변이에요. 그쵸? 예, 대변.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전표에 대변의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 유성 200만 원이 증가했나요?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일은 매월 16일이다. 당해년도분 미지급 비용을 인식하는 회계. 미지급 비용이란 얘기는 돈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그러니까 올해 것만 계산하시면 되죠. 맞나요? 그래서 변동금리로 은행에 문의한 결과 12월 16일서부터 1월 15일까지의 이자가 총 5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쵸? 한 달치 이자가. 그쵸? 그런데 이 중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이자는 255만 원만큼이 미지급되어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답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냥. 맞죠? 255만 원만큼이 미지급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차변의 이자 비용인가요? 네, 255만 원. 그리고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 252만 원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은 부가세 정리하라 그랬나요?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대급금을 정리하라 그랬어요. 맞죠? 부가세를 정리하라 그랬는데 부가세 정리는 무조건 외우고 계셔야지 돼요. 맞죠? 부가세 대급금은 무조건 무슨 변? 얜 차변이었기에 대변으로 가야 해요. 그쵸? 맞죠? 부가세 예수금은요? 얘는 대변이었어요. 그쵸? 맞죠? 전자신고 세액공제 무슨 변에? 대변에. 맞죠? 그리고 가산세는 무조건 무슨 변에? 차변에. 이해되셨나요?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대변에 우리 뭐라고 써요? 자비익. 맞나요? 그 다음에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 이해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미지급세금, 미수금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전표에 대급금은 차변에 있던 거니까 어디로 간다고요? 대변으로.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1240만 원.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은 대변에 있었죠? 그러니까 차변으로 가야죠? 부가세 예수금 24만 원밖에 없나요? 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817번 세금과 공과가 24,000원. 그리고 대변에 930 자비익이 만원. 맞나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입력했는데 마이너스 1214만 6천원 나왔나요? 그러면 차변에 미수금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우리가 4개의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리고는 법인세가 나왔나요? 법인세는 저는 그냥 무조건 어디 가서 풀으시라고요? 네, 자동결산에 가서 풀으시면 됩니다. 법인세는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서 그냥 엔터 치시면 되겠고, 스크롤 제일 밑으로 내리시면 여기 선납세금 보이시나요? 그대로 1100만원 옆으로 복사. 맞죠? 네, 복사해 주시고, 우리 문제에서 법인세가 2780이라 했죠? 그러면 1680이 남았나요? 1680? 네, 그걸 우리 여기 추가 계상액에 1680만원 써주시면 되겠고, 결론적으로는 여기 위에 있는 법인세 등이 2780만원이 나오시면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뭐 해라? 전표 추가.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럼 결산 문제를 다 풀어봤죠? 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사원 등록으로 갈까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시면 우리가 자재부 사원 김경민의 부양가족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생계를 함께하고 있으며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가능하면 김경민이 모두 공제받고자 한다. 그랬죠? 네,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 명세를 입력하시오. 그랬어요. 자, 총급여의 본인 거니까 본인 거는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배우자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돼야 안 돼요? 100만원까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동생도 일용근로소득 소득이 아니라 그랬죠? 네, 되는 거고요. 이자 소득 2천만원까지 되는 거고요. 모친 소득 없으니까 되는 거고요. 처남 양도 소득 금액 100만원이니까 되는 거고요. 아들 일용근로소득이니까 되는 거고요. 딸 사업 소득 금액 100만원이니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 되는데 아들만 아마 나이 제한에 걸릴 것 같아요. 맞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아들만 나이 제한에 걸렸고 나머지는 다 되죠? 이해되셨습니까요? 예, 자, 화면에다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김경민이고 부양가족 지금 없지요? 네, 네, 엄청 빠르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정혜미 630415 225 676. 그 다음에 동생 김경희 700-115 2157 895. 부친 김경우 400-122 1789 545. 그 다음에 모친 박순란 400-228-2156-777. 그 다음에 처남이니까 처남도 형제자매죠, 그쵸? 네, 정지원 6907171333-451. 그 다음에 자녀 김기정 9511111123-456. 그 다음에 딸 김지은 0312304156-870.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다 되고 김경희는 뭐로 된다고요? 장애인으로 되고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맞죠? 네, 그 다음에 60세 이상이고 그 다음에 또 정지원도 중증 환자인가요? 장애인으로 되고 중증 환자.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28세이기 때문에 부인 거예요. 아들은.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정답입니다. 이번 회차에 문제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입력하지 말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입력하고 항상 부였거든요. 원래 입력하고 항상 부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아들이 김기정이를 입력하지 말란 얘기죠. 맞나요? 김기정이 F5 삭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입력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입력하지 말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자, 진도준이라 그랬고요. 진도준이의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신용카드, 의료비, 연금저축까지를 작성을 하라 그랬죠? 맞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라 그랬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여기에서 여기서 할게요. 여기서 반드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부양가족들을 먼저 일단 살펴볼게요. 일단 본인이 있고요. 어머니가 금융소득 2,400만 원이니까 어머니는 소득 제한에 걸려버렸죠. 맞나요? 어머니는 소득 제한에 걸려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리과세 선택하니까 배우자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녀 초등학생이고 그 다음에 유치원생이에요. 그쵸? 이해가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어머니는 소득 제한에 걸렸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사원은 F2 눌러주시면 진도준 불러오셔야죠. 그쵸? 진도준 불러오셔야 되고 부양가족에 가니까 없네요. 맞죠? 그러면 부양가족 여기 있는 거 보고 다 입력은 일단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얘는 여기 밑에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부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얘는 그러니까 다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부양가족에 일단 어머니 직계존소 박정희 4905112148-712 해주시면 되겠고 소득 제한이 걸렸기 때문에 부인 거죠. 네. 그 다음에 배우자 김선영 800-115-2347-238 배우자 맞고요. 그 다음에 아들 진도진 1401313165-610 그 다음에 또 아들 진시진 1701213165-115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일단 부양가족 등록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보험료 나와 있나요? 네, 보험료 일단 사람 클릭하시고 첫 번째 진도준인가요? 보험료 여기죠? 그쵸? 보험료 따당 하셔서 보험료 220만원 됐죠? 네, 그 다음에 진도진 클릭하시고 보장성 보험 48만원 그 다음에 진시진 클릭하시고 또 보장성 보험에 45만 6천원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보험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비를 일단 살펴볼게요. 진도준 본인이죠? 가능한 거고 박정희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직계 존속의 교육비 안 된다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진도진 초딩인가요? 네. 초등학생이니까 학원비 안 돼요. 안 돼요. 태권도 학원비도 안 돼요. 안 돼요. 진시진은 영유하기 때문에 학원비는 원래 돼요. 그런데 진시진의 축구교실 학원비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한 자료가 아니며 교육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죠? 네. 충족하지 못하니까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진도준 본인 것만 되네요? 네. 네, 그러면 연말정산에 진도준 본인 거 얼마예요? 800만원 넣어주시면 본인이라고 나오죠? 이해가 되셨죠?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의료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료비는 의료비 탭으로 가셔야죠? 의료비 탭에 가셔서 첫 번째 진도준 국세청 자료고요. 뭐 건수 생략하셔도 정답이에요. 금액은 300만원.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안경 렌즈가 네, 그럼 F2 눌러서 다시 또 진도준 이번에는 5번 기타 영수증 상호가 렌즈 모아 105-68-235-21 넣어주시면 되겠고 금액은 50만원만 넣어주셔야죠. 그쵸? 네, 안경 렌즈는 60만원이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50만원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박정희의 질병치료비 되죠?
그쵸? 그러면 F2 눌러서 박정희 국세청자료고요. 한 건에 금액은 325만원, 실손 20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이해되셨죠? 네. 의료비까지 되었고요. 자, 그 다음 신용카드는 신용카드로 가겠습니다. 네, 신용카드. 진도준 신용카드. 3,200인데 200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3,000만원에 전통시장이 200. 그 다음 현금 영수증이 320인데 20. 그러면 현금 영수증에 300. 그럼 전통시장이 220으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네. 체크카드. 체크카드는 직불에다 넣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18만 2천원이니까 220. 그리고 대중교통이 18만 2천원. 이해되셨습니까요? 네. 끝났나요? 네, 신용카드가 일단 끝났어요. 자, 그 다음은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연금저축 등 1번에 가시라 했고요. 맞죠? 그러면 연금저축, 그냥 연금저축이죠? 네, 그냥 연금저축 F2 눌러서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계좌번호 153-05-274-72339 납입금액은 240만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요? 네. 끝났나요? 연말정산.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다 끝났으니까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셔서 우리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해주시면 될까요? 네. 확인. 그러면 다 불러와졌죠? 저는 마이너스 소득세가 473만 8,590원 나왔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요? 네. 네, 여기까지 109회 실무 문제를 다 풀어보셨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